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노동의 도른자들 노른. 자, 좀 탔네요. 네, 전 휴가 때 전남 구례에 애들이랑 같이 가서 애들 봤어요. 낚시 이런 건 안 하고. 낚시도 했어요. 거기는 낚시를 미끼 낚시 말고 바다에 가짜 미끼 있죠. 그러니까 낚시 한 것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바다에 나도 할게. 첫 번째 코너 도른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정치인들의 말입니다. 말말말 하면 또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바로 말말말 하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권 주자들 입에서 노동 관련된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 얘기했던 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인데 어쨌든 이분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 정책이라고 이제 그걸 밝혔는데 대기업 정규직 노조, 일명 이제 귀족 노조라고 하죠. 이 귀족 노조의 장기 파업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이들의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력화. 네. 파업을 했을 때는 대체 근로가 투입할 수 없어요. 그건 부당노동 행위예요. 근데 할 수 있게끔 합법화할 수 있게끔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기업 정규직 노조, 즉 귀족 노조라고 이들은 배불리 사는 귀족이니까 파업 같은 건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땐 굉장한 좀 기득권이 된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어진 권리를 빼앗는다는 게 정당한가? 맞는가? 그래서 이 Y보다는 저 Y가 낫다. 그 말 아닌가요? 다 Y네. 같은 Y면은 이 Y가 낫다. 다 Y네. 자, 그럼 이 Y 얘기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네, 계속 돌리시는데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강력한 대선 후보죠. 윤석열 전 총장.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매일경제랑 인터뷰를 했는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끔만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법이 통과가 됐는데 게임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못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들었다. 사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주 120시간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120이요? 네, 120시간. 그럼 5일 일하고 이틀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을 만약에 쉰다라고 하면 그냥 5일을 내내 회사에서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기계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되게 쌀벌한 이야기예요. 주 50시간 해놨다고 해서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치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게임 업체를 갑자기 훅 집어넣어가지고 주 120시간도 일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숫자도 숫자지만 이 사람의 세계관이 궁금한 거예요. 약간 그때 발언 이후로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한번 합시다. 차기 대통령 누가 유력합니까? 이용 들어가는 사람이 유력한 것 같아. 그 내가 할라 했던 말인데. 이응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 네, 오늘 이야기한 정치인 이외에도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노동에 대해서 뭔가 현실에 대한 좀 감각이 좀 떨어지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해서 발언을 하든 아니면 좀 자제하든 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나가겠습니다. 프리스타일의 Y. 노동의 도른자들 노른자 두 번째 코너 도른자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누가 함께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는요, 오늘 주인공이 무려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만화의 주인공이면 저는 이분을 잘 압니다. 안지 한 10년? 지금 얘기하지 말고. 아니야. 지금 얘기부터 아니야. 네, 소개하고 나오시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만화 주인공인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강릉에서 왔고요. 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홍재 씨 노무사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 노동에 관련된 변호사를 노무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좀 비슷했죠. 짧게 얘기하면 오. 비슷한가요? 노무사가 된 지는 10년이 됐는데 실제로 노무사 일을 한 적은 이제 짧거든요. 기간이. 그거 여기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내가 개그맨이 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개그를 한 지는 1년밖에 정확해. 그게 무슨 정확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확한 표현. 그럼 개그맨 시험이 왜 있으면? 나 살 떨렸어 지금. 와. 제가 20대 초반에 법률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또 뭐 계기가 있었네요. 예, 일단 노무사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노동법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지내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왕래도 하고 좀 하다가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에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한다 이런 문장을 본 거죠. 여기를 들어가자. 기억살인법. 이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살인이란 말이 멋있다기보다 이제 좀 뭐가 누가 죽었나? 네, 네 이런 반응을 위한 이름이에요. 아 혹시 지금 중대재기업처벌법 이러면은 뭔지 느낌 오세요? 중대재 기업처벌법. 중대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기업살인법은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는 거는 기업이 죽이는 거다. 제대로 안전한 환경을 안 만들어서 죽이는 거다. 이런 의미로. 너희 때문에 죽은 거다. 네. 기업에게 책임을 훨씬 더 막강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운동이었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대요. 기업에 살인이라는 말을 왜 붙여? 실제로 노동건강연대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법을 알면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돼요. 법을 알면 예. 이거는 법 위반인데 싸워도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네요. 네. 삼성, LG 하청 공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네. 이러면 보통 법은 하청 업체만 처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청 사장 대표이사를 고발해요. 원청 대기업 대표이사 한 번이라도 더 이 문제를 보게 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알리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걸 인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했어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여러 사례를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거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삼성동 코엑스 앞에 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데 그 앞에 플랜카드 살인기업 한수원을 처벌하라 이런 플랜카드만 들고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원전 아래 프로펠러가 있는데 거기에 뻘이 낀대요. 그러면 그 뻘을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를 산업잠수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청이랑 사인이 안 맞아서 프로펠러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간 거예요. 가동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신을 찾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분들을 모시고 국회 앞으로 갔죠.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사건을 좀 더 크게 확대시켜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어요. 사실 가장 크게 알려진 사건이 바로 메탄올 실명 사건이었어요. 그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기사로. 예.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20대 근로자 4명이 이 메틸 알코올에 그대로 노출돼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다루겠습니다. 그 핸드폰에 유심 들어가는 그 트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요. 그거를 깎는 공장이 있어요. 인천, 부천 이쪽에. 그러니까 대기업 삼성, LG의 3차 하청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일하던 청년 7명이 갑자기 실명이 되고 같이요? 시신경이랑 뇌신경이 손상되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이게 사실은 그게 왜 이게 메탄올 실명이라고 하면은 그걸 딱 닦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알루미늄을 이렇게 기계에 넣고 깎아낼 때 유심을 넣을 수 있게 깎아낼 때 그거를 부드럽게 깎아내기 위해서 알코올을 쏴요. 근데 외국은 에탄올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메탄올을 쓴 거예요. 메탄올은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싸거든요. 예. 결국 돈 때문이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 메탄올을 쏘면서 깎는 그 자리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일을 했고요. 그 환기 장치가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스크 같은 것도 없었고 그 기계가 돌아갈 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열어놓은 거죠. 일을 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파견 노동자였어요. 4대 보험이 안 들어져 있고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는 그냥 하루 일당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인가?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찾을 수도 없어요. 기록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찾아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품을 다 판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찾아도 근데 또 문제야. 설득을 해야 돼. 이 사람을. 보통은 활동가들이 오면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지. 활동가라는 존재를 일단 잘 모르고 네가 뭔데 도와줘 이러잖아요. 너 나 이용해서 뭐 해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뭐야 너? 솔직히 말해. 너의 정체가 뭐야? 뭐 이런 거죠.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건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동자한테 이 메탄올이 너한테 위해할 수도 있다.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약품을 쓴다는 거를 말을 못하니까 제대로 된 처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탄올인지 몰랐던 친구는 그냥 그대로 치료를 못했고, 그리고 이게 한참 저희가 이제 막 언론에 나가고 막 한창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병원에 실려간 친구는 의사가 이 친구도 메탄올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한 거죠. 예. 괜찮아졌나요? 아니요, 그래도 농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미 늦었죠. 기준치의 10배 이상씩 엄청 고농도로 노출이 돼 있어서 많이 늦었죠. 예. 아니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도우신 거예요? 이 사건을 처음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막 언론에서 외칠 때예요. 딱 그 시기랑 딱 맞물려서 저희가 피해자들을 딱 만났는데 파견 노동자였죠.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게 정말 현실에서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지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파견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대기업 정말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질의서를 만들어서 보냈죠. 삼성이랑 LG에. 뭐 너네들은 하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뭐 1차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뭐 감독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온 거죠. 삼성이나 LG가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국제 기준을 많이 따르는데 외국에서는 여러 차 하청에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하청이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삼성이나 LG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황당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쩌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그래서 메탄올 실명 사건 이후로 좀 쉬었어요. 활동가들이 감정이입도 잘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너무 감정이입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말 힘들어요. 그대로 요즘 말로 멘탈이 터지는. 그런 날이 너무 많았어요. 답도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아웃이 된다는 게 상상보다 훨씬 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남는지가 되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게 대기업의 문제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이 하고 저희한테 이제 많은 책임들을 요구하게 되니까 나는 그냥 활동가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메탄올 사건을 겪으면서는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를 왜 도와줘? 계속 이러는 거예요.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의심을 하는 건가? 아니요, 의심이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고마움을 넘어선 거네. 예.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줘? 이런 질문을 아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해주는 게 되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뭉클하고 뭐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근데 아까 왜 만화 주인공 어디 만화예요? 진짜 그게 궁금한데. 혜영 씨가 어쨌든 그 실명한 친구들을 찾아서 어쨌든 이슈하시고 유엔까지 갔다 왔어요. 유엔 가서 연설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말고 피해자가. 네, 같이 갔잖아. 같이 그걸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활동가로서의 그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를 문 밖의 사람들 맞죠? 그거를 이제 책으로 냈죠, 만화책으로. 네, 이 책인데요. 제가 특별히 저자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굳이 뭐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 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다 봤어. 다 보고. 봤어요? 나는 서평까지 쓴 사람이야. 서평.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자님께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또 하셔도 됩니다. 건강하게만 살아. 아. 오늘 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같이 해주신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동건강연대 후원 부탁드립니다. 노른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잘하네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